제가 이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우리 시험 과목은 다 사회 과목이라 그 한두 번 봐서는 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보면 볼수록 점점 알아간다 그랬죠. 좀 그러게 유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오늘도 뒷부분 임대차나 이런 게 막 나왔잖아요. 자, 일부러 시험에 잘 나온 거니까 일부러 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또 보면 더 쉽게 알아지겠죠. 계속 이렇게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저도 민법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이렇게 항상 사회과학 공부하셔야 됩니다. 뭐 오늘 한순간에 다 알 수가 없어요. 알아도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안 헷갈리게 계속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네 번 보실 때까지는 좀 참으시라 그랬어요. 모든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이제 법률의 목적 중에 화과적 다 공부하는데 사회적 타당성이 아까 103조였죠. 103조인데 103조 한 예시 중에 하나가 104조입니다. 이제 104조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책은 128페이지 봐보세요. 128페이지 상단에 네모 6번이 있죠. 불공정한 법률행위 가로 열고 폭리행위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일종의 103조 예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103조라면 103조 안에 그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일종의 이것도 사회질서 위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법조문 봐볼까요? 자,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있죠.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다시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공박, 경솔, 무경험 셋 중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아니라 그다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이것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럼 자, 이제 104조 무효가 되려면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폭리행위입니다. 104조 무효가 되려면 첫째, 양급부 간에 아까 제일 뒷부분에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다 그랬죠. 현저한 불균형, 현저한 불공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즉 주고받는 것 사이에 급격한 차이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앞부분에 피해자는 공박, 경솔, 무경험해야 돼요. 피해자는 공박했거나 경솔했거나 무경험해야 됩니다. 공박이란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입니다. 피할 수 없는 급박한 상태. 다음 뭘 좀 주의 위반한 거죠?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셋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법에 이 두 가지가 쓰이는 겁니다. 법의 앞부분이 여기고 뒷부분이 여기에요. 법에는 두 가지만 쓰이는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104조 무효가 되려면 한 가지를 더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냐면 피의자가 있으면 폭리를 취한 폭리자가 있어요. 가해자 또는 폭리자가 있습니다. 이 폭리자는 피해자의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돼요. 다시 피해자가 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도 이용했어야 됩니다. 그걸 폭리의사 또는 폭리악이 그럽니다. 이것까지 있어야만 104조 무효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없지만 누가 요구한다? 판례가 요구해요. 그래서 세 가지 다 있어야 104조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 판례가 요구한 거라 이게 한때 시험에 잘 나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갑이라는 67세 노인이 있어요. 이 할머니가 20살 때 시집에 와서 약 40년간 시집살이 했죠. 밖에 나가본 적 없어요. 읍내의 시장도 안 가봤어요. 집 밖에 나가본 적 없습니다. 집에서 설거지 빨래밖에 안 했어요. 그럼 세상 물정을 알까요? 모르겠죠. 시집 올 때 자기가 살던 아파트가 그러니까 47년 전에 아파트가 아니죠. 일반 집이 한 200만 원짜리 집이었어요. 근데 집 밖에 나가본 적 없어서 나는 아직도 지금 200만 원짜리 집을 알고 살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러게 글도 못 읽어요. 아니 문맹입니다. 그러겠는데 이 갑이라는 할머니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했어요. 큰 돈이 필요해서 어쩔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겠는데 옆에 사는 을이 찾아갔어요. 이 할머니가 문맹이고 세상 물정 어딘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급적인 필요하거든요. 그걸 알고 현재 이 주택이 한 1억쯤 되거든요. 그리고 꼬셔서 할머니 돈이 많이 필요하죠. 뭐 어쩔까 하면서 내가 이 집 3천만 원에 사드릴게요.
3천만 원에 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고 고마워라. 200만 원짜리를 세상에 3천만 원에 사줘요. 라고 팔았어요. 이래가 옳은지 모르고 지금.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전 팔립니다 이것은. 이렇게 매매 계약했다 해보세요. 그럼 이 매매 계약은 먼저 현재 가치가 1억이죠. 그럼 둘이 주고받은 거 사이에 3배가 넘죠. 그럼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요. 1억짜리인데 3천에 산 겁니다. 그 다음 할머니는 그때 당시에 세상 물정 몰라요. 그 엄청 돈이 필요했어요. 할머니는 궁박 상태 오면서 세상 물정 모릅니다. 근데 옆 동네에 사는 우리 이걸 알고 찾아갔죠. 알고도 이용했거든요. 폭리의사 또는 폭리아기가 있어요. 그럼 세 가지 조건 다 갖췄죠? 세 번 차이 나고 피해자는 셋 중에 하나를 갖췄고 폭리자는 이용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셋 다 갖췄으니까 이 매매가 백사조 무효가 됩니다. 백사조 무효. 그럼 이것도 무효니까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 없고 각자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갑은 1억짜리 소유권 넘길 필요 없어요. 물도 돈 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행했다 해보세요. 이번에는 갑은 약속대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고 을은 약속대로 3천만 원 다 지급했습니다. 근데 무효거든요. 여기 특징이겠죠? 여기 이것도 일종의 103조 무효라고 했습니다. 근데 103조와 104조 차이점이 있어요. 103조, 104조 차이점 먼저 103조. 갑이란 유부남과 을녀가 척계하겠죠. 아까 이게 103조였죠? 그럼 척계하면 꼬신 놈이 나빠요? 넘어간 여가 나빠요? 그죠? 아주 객관적 사고를 하고 계시네. 둘 다 나빠요. 둘 다. 그러죠? 꼬신 놈이나 넘어간 여나 둘 다 나빠요. 103조는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또 아까처럼 갑이 도박하는데 우리 도박하라고 돈 빌려줬다. 도박 채권 채무가 있대요. 그럼 누가 나빠요? 둘 다 나빠요. 104조는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근데 104조는 약간 달라요. 104조는 지금 갑은 좀 안타깝죠? 갑은 보호해야 돼요. 을만 나쁜 놈이에요. 일만 사회질서 위반한 겁니다. 을만 나쁜 놈. 따라서 이래 서로 이행했다면 얘만 사회질서 위반이에요. 그럼 을은 자기가 준 돈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을은 사회질서 위반했으니까. 근데 갑은 법 위반 안 했죠. 갑은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갑은 다시 소유권 등기 넘겨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갑은 소유권을 받아가고 을은 돈 못 받아와요. 결국 갑만 돈 벌었네요. 알고 보니까 갑이 제일 똑똑했어요. 그래서 결국 갑만 3천만 원 번 겁니다. 그러니까 너 이런 거 이용해서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예요. 너 괜히 했다가 준 돈이 되면 못 받습니다. 너 사회질서 위반이라 얘는 을만 반환 청구 못합니다. 이게 103조와 차이점입니다. 103조는 양쪽 둘 다 나쁜 놈. 104조는 폭리자 이 나쁜 놈. 얘는 보호할 사람. 얘는 이행했다면 얘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나쁜 놈은 반환 청구 못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게 103조와 104조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단순합니다. 이렇게. 그럼 104조 밑에 양거를 본 의의가 있나요? 의의 왼쪽에 두 줄 책까지 읽어보세요. 의의. 다음 양거를 본 요건을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급부와 반대급부하고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 2번. 궁박, 경설 또는 무경험 중 하나의 사유만 있으면 족하며 이때 궁박의 원인은 경제적 궁박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궁박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궁박이란 이유를 따지지 않아요. 어떤 심리적, 정신적 다 포함해 줍니다. 이게 판례의 태도고. 다음 동그라미 4번. 폭리자, 나쁜 놈에게 폭리 행위에 대한 악의 가로고 폭리 의사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에게 이와 같은 피해자가 여기서 갑이죠. 할머니. 갑측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범인에게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1번이 여기죠. 이게 동그라미 2번, 이게 동그라미 4번. 그 1번, 2번, 4번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양가로 3번 효과가 있나요? 효과 보세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다음 아까처럼 꺾은 가로 이미 이행하기 전 꺾은 가로 하셨습니까? 이미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의무가 없으나 다시 꺾음가로 이미 이행한 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미 이행한 후에는 다음 피해자 동그라미 하세요. 피해자는 할머니는 급부한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사회질서 위반자인 폭리자 동그라칩니다. 폭리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밑에 알아두기 있나요? 알아두기가 이 사례입니다. 이 사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알아두기. 갑이 소유한 엑스토지 가로 열고 시가 5억을 갑의 궁박 상태를 이용하여 우리 1억 원에 매수하고, 그럼 급부와 반대급부 5배 차이 나죠. 매수하고, 그리고 갑이 궁박이 있었죠. 다음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이행했죠. 그러니까 등기 넘기고 돈 줬단 말입니다. 이행해서 경우 갑과 을 사이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에서 모이다. 따라서 을은 엑스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함으로 무효니까 못함으로 그다음 갑 동그라미입니다. 갑은 피해자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가 이 등기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등기 말소하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갑은 등기를 찾아와요. 찾아왔죠? 그다음 반면에 을 동그라미입니다. 을은 폭리자죠. 사회질서 위반한 자이므로 갑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불법적인 금입니다. 여기까지서 이 목적까지 다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에 무효 사유 하나 있었죠. 그다음에 여기 취소 사유 있고 또 무효 사유 4개를 봤어요. 그렇죠? 이제 의사표시로 갑니다. 의사표시. 여기 이 의사표시 가는데 지금부터 보는 게 민법에서 제일 어려워요. 하필 둘째 시간에 제일 어려운 게 나왔네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 합격자도 잘 모릅니다. 합격자는 몰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4문제 정도 나오는데 4문제에서 2문제 저도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 생각하시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포기하고도 합격해요. 사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이건 이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랬죠. 이 자체는. 근데 이제 세부적 내용에서 어려운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의사표시는 의사화 표시가 있는데 의사화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게 정상적 의사표시. 그럼 정상적이면 법이 관여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 이걸 결한 경우. 그럼 의사화 표시가 일치하는데 이걸 결하했다가 의사화 표시가 불일치한 게 이걸 결한 겁니다. 그다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돼요. 즉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결한 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이런 비정상적 의사표시 공부합니다. 그럼 불일치가 3가지가 있어요. 하자가 있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일단 불일치가 비진이 표시가 있고, 이게 아닐 삐자라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다음 통정의 표시가 있어요. 통정의 표시. 그다음에 차고가 있습니다. 다음 하자 있는 게 사기강박이 있어요. 사기강박. 이렇게 5가지를 이제부터 제가 비통착사강이랍니다. 비통착사강. 이게 이제 민법에서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려운가 보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일단 용어 정의를 보시면 봐보세요. 비진이 표시란 진이 아닌 의사표시죠. 즉 혼자 헛소리예요. 혼자 내 속마음이 아닌 의사표시했다. 혼자 헛소리. 다음 통정의 표시란 통정이 둘이 짰단 말이에요. 둘이 짠 겁니다. 그 이상으로 확대해석하면 안 돼요.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다시 비진이는 혼자 헛소리예요. 혼자 마음에도 없는 헛소리. 통정의는 둘이 짜고 헛소리. 차고는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 혼자 착각에 빠질 수 있죠. 사기는 누구한테 속은 거죠? 누구한테 속아서 의사표시. 속아서 의사표시. 강박은 무서워서 쫄아서 의사표시. 그러니까 다 뭔가 좀 비정상적이죠. 다시 이건 뭐예요? 혼자 마음에 없는 헛소리입니다. 이건 둘이 짜고 헛소리예요. 이거 혼자 착각이에요. 혼자 착각. 사기는 누구한테 속아서 의사표시했다. 강박은 당해서 쫄아서 의사표시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중에 여기서 비통,
B통에 무효 사유가 존재하고 우리 무효 취소 공부하니까 여기 차고 사기 강박 착사강의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효와 취소를 공부하는데 또 여기에 무효 사유가 2개 존재하고 여기에 취소 사유가 존재해요. 그럼 일반적으로 무효 취소 그러면 절대적 무효 취소 원칙입니다. 절대적 무효 취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는 상대적 무효 취소가 나옵니다. 그럼 절대적이란 누구에게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 주장할 수 있다. 즉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전부 무효가 말입니다. 다시 누구에게나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적이에요. 네, 상대적이란 좀 이따 보겠지만 선의는 뭘 몰랐다 했죠. 선의의 제3자는 보호해줘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 사유나 취소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무효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다 해서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상대적 취소랍니다. 상대적 무효. 일단 제가 결론을 썼으니까 아직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대강 감이 와요. 이건 누구에게나 무효 취소를 정할 수 있고 이건 사람을 봐가면서 무효 취소 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효 취소 그럼 원칙이 절대적 무효예요.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갑 소유 X 부동산이 있어요. 이 부동산을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부를 위조했어요. 등기부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놨습니다. 즉 등기부 갑구에서 갑이 소유자로 돼 있는데 을이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을 적어야 돼요. 그럼 등기 원인을 때 위조라고 적겠습니까? 그럼 깜빵에 보내달란 말이죠. 보통 매매라고 적겠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까지 다 꾸민 거죠. 가져가서 등기관한테 가져가서 등기에 이렇게 등기해 준 겁니다. 그럼 을 앞으로 등기돼 있잖아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게 유효라면 을이 소유자 그 말입니다. 이게 무효라면 을 등기 효력이 없으니까 소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무효겠죠? 을이 위조해서 등기했으니까 을 등기 무효입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니어야 돼요. 이 등기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을이 소유자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을 등기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 무효가 돼요. 근데 이게 무효인지 누가 알까요? 누가 모르겠죠? 분명히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소유자인 것처럼 병한테 팔고 도망쳤어요. 팔고 병 앞으로 등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망쳤습니다. 그럼 병은 이런 압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고 샀죠? 아니 모르고 아까 모른다를 선의 약이 뭐라 했죠? 선의로 산 겁니다. 모르고 착한 놈이 아니에요. 병은 이런 사실 모르겠죠? 우리 숨기고 팔았으니까 알았으면 샀을까요? 그래서 병돈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즉 등기부에 을 앞으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고 산 겁니다. 사실 소유자 아닌데 그럼 앞사실을 몰랐죠. 그랬을 때 몰랐으니까 병을 부호할 것인가 말 것인가. 병을 부호한다 그러면 병 등기 유효가 됩니다. 그럼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근데 병 무효 앞사람이 무효라 병 너도 무효 그러면 병 소유자 아닙니다. 그럼 봐보세요. 경우수가 있는데 만약에 앞사람이 무효니까 병 너도 무효라 해보세요. 그럼 병도 소유자 아니죠? 을도 소유자 아니죠? 그럼 갑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병 앞사실을 몰랐으니까 병 유효 그러면 병이 소유자가 돼요. 그러죠?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갑은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소유자를 한 명이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선택이 나와요. 만약에 병 유효에서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 갑이 소유권 뺏기는 거죠. 그럼 갑이 무슨 죄예요? 아무 죄 없죠. 그래서 병을 보호하면 갑이 불쌍해져요. 갑이 소유권 뺏겨버리죠. 반대로 병 무효 그러면 병도 무효 소유자 아니죠. 을도 소유자 아니죠. 갑은 소유권을 지키게 됩니다. 병이 불쌍하죠. 병도 앞 사실 몰랐거든요. 그렇죠.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손해를 봐야 돼요. 그러겠죠. 병을 보호하면 갑이 소유권을 뺏기게 되고, 갑을 보호하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 못하고, 그러죠. 이건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손해를 봐야 돼요. 이건 당 부당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어차피 한 명은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태도가 달라요. 유럽 쪽에서는 병유효라 해버립니다. 앞사실을 몰랐던 병을 보호해요. 그래서 갑이 소유권 뺏겨버립니다. 그럼 갑이 을을 잡아서 해결해야 돼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병무효 그래요. 우리나라는 병무효입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지켰죠? 그럼 병 소유권 취득 못하죠? 그럼 병이 을을 잡아서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어차피 한 명은 손해 봐야겠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병무효를 택해요. 저는 이런 나라가 싫어요. 그럼 유럽 이민 가야 돼요. 이건 탕부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병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이것을 아까 절대적 무효 그래요. 누가 한 번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면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절대적 무효랍니다. 그래서 뭐라 불러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 전부 다 무효예요. 그걸 절대적 무효랍니다. 누구에게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앞사람 무효죠. 그럼 너도 그냥 무조건 무효예요.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무효. 부호 안 됩니다. 그래서 병 앞으로 등겠죠? 그래도 무효예요. 그래서 앞사람 무효면 뒷사람 전부 다 무효입니다. 무조건. 병은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그럼 우린 큰일 났네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부동산 살 때 우리가 병이라면 우리 매도인이거든요. 그럼 을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 조사해야겠네요. 을 무효면 나도 무조건 무효니까. 그래야겠죠?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런 사안이 나온 거지 실제 사안 이런 사안 없어요. 실제는 다 유효입니다. 그냥 등기를 믿고 사는 겁니다. 근데 다 유효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다 유효면. 우리는 병적인 현상을 공부하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시험이니까 이렇게 가정에 문제를 내는 겁니다. 실제 사안은 그냥 다 유효해요.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실제는. 믿고 사는 거예요. 만일 하나 무효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병적인 현상을. 그러니까 실생활은 그냥 믿고 사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병인데 앞등기가 무효일 확률은 내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더 없어요. 아셨죠? 우리는 시험이니까 이걸 공부하는 거 가정에서. 사실 그러니까 병일 때 앞등기가 무효일 확률은 로또 1등 될 확률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된 적 없죠? 무심하지 마세요. 무효인가? 저는 된 적 있는데요. 무심해 보세요. 앞등기 무효인가? 아셨죠? 우리 시험이니까 다 유효면 공부할 게 없잖아요. 시험이니까 우리는 병적인 현상을 가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실생활은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지 을 등기가 무효일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돈 없어서 못 삽니다. 근데 시험이니까 이렇게 가정에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병은 억울하죠. 분명히 등기 누가 만들었어요? 국가기관이 만든 등기부를 우리 소유자로 돼 있으니까 이 등기부를 믿고 샀거든요. 그러더라도 을 등기가 무효이면 나 보호 안 돼요. 나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등기가 을을 소유자로 공시하고 있죠. 등기가 공시한 바를 병은 믿었어요. 다시 등기가 을을 소유자로 지금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 믿었더라도 을 등기 무효면 너 보호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합니다. 등기 공신력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 무효를 등기로 한눈에 말하면 앞 등기부가 공시한 바를 믿었잖아요. 그래도 앞등기가 무효라면 병 등기 효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건 민법 총칙에서 이것을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고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 거의 같은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현상을 민법 총칙에서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러고 등기편으로 가면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해요. 이제 병 무효죠? 병 무효입니다. 병이 또 팔고 등기 하면 100명, 1000명 팔았더래요. Z까지. 그래도 앞사람 무효면 뒤에 100명, 1000명, 만명 전부 다 무효예요. 이것을 절대적 무효랍니다.
앞사람 모이면 뒷사람 100명, 1000명, 1000명 전부 모여. 앞등기 믿었더라도 보호 안 돼요. 그래서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런 일은 실생활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거의 없어요. 그냥 이런 경우를 가정에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니까. 자, 그럼 163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63페이지. 163페이지 보시면 중간 아래쯤에 네모 2번 공신호 원칙 있나요? 그걸 여기처럼 공신력이랍니다. 공신력을 공신호 원칙. 그럼 그 밑에 양괄호 2번 적용 범위가 있죠?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밑줄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권리자, 이 을이 무권리자예요. 을 소유자 아니죠? 권리 없죠? 무권리자. 무권리자로부터 부동산 물권 취득은 불가능하다. 예컨대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 서류 등을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 등기, 그럼 등기 무효죠? 등기하고 그 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선이 병에게 매도한 경우 병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을 민총에서는 앞등기 무효면 뒷사람 무조건 무효, 절대적 무효. 등기편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거의 동의어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제 앞으로 오시면 그래서 원래 무효 취소는 절대적 무효 취소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볼 비통 착사 강의는 상대적 무효 취소를 공부하는 겁니다. 상대적은 선의 3자에게 무효나 취소로서 대항할 수 없어요. 선의 3자가 보호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절대이지만 여기 약간 이제 예외적인 나온 거죠.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아무튼 11월, 12월에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 4월 정도 돼야지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29페이지 보세요. 하필 책 진도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빼놓고 갈 수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자, 129 상단에 03번 비정상적 의사표시 있나요? 그럼 네모 1번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가로 열고 이게 비진이 표시입니다. 넘겨보시면 131페이지 오세요. 131. 다음 중간에 네모 2번 통정의 표시가 있죠. 넘겨보시면 133페이지 오세요. 네모 3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있나요? 착오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134페이지 상단에 네모 4번 사기강박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비통착사강이라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공부합니다. 그중에 비통은 무효사유, 착사강은 취유사유가 있어요. 다시 앞으로 오시면 이제 129페이지. 129페이지. 상대는 네모 1번 진이 아닌 의사표시 있나요? 아까 이게 마음에 없는 헛소리예요. 마음에 없는 헛소리입니다. 즉 집에 갔더니 와이프가 그래요. 내일 모레 내 생일인데 뭐 사줄 거야? 그럼 전혀 마음이 없는데 명품 백을 사줄게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없지 명품 백을 사줄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요. 백을 딱 드니까 어머 저 백 어울려요? 정은이 보기에 그 백 전혀 안 어울려요. 그 여자하고. 그래서 어머 어울려 막 그러죠. 그러니까 다 비진이 표시예요. 마음이 없는 헛소리. 아시겠죠? 마음이 없는 헛소리입니다. 이게 비진이 표시예요. 많이 하잖아요. 그거. 안 하십니까? 우리 이제 의사표시만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그중에 비통착사강을 공부하는데 일단 비진이 표시가 첫 관문입니다. 이 부분이 특히 어려워요. 그래서 법조문을 일단 잘 봐볼게요. 자, 129페이지죠. 상단에 107조 봐보세요. 107조 보시면 제목이 진이 아닌 의사표시 되어 있죠. 그 다음 이제 법조문에 이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법조문에 이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 107조가 있잖아요. 이 밑에 뭘 들려면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써요. 이걸 1항, 2항, 3항이라고 있습니다. 1항, 2항, 3항이에요. 그 밑에 뭔가 들려면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요. 이걸 1호, 2호, 3호랍니다. 다시 이건 1항, 2항, 3항 1호, 2호, 3호, 호라 읽어요. 그 밑에 뭐 쓰려면 가나다를 써요. 가나다.
이걸 목이라고 목. 가목, 나목, 타목 이렇게 있습니다. 법좀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 타를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요. 제107조 제3항 3호 타목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읽은다면 107조 3항 3호의 가목 이렇게 읽어요. 만약 그냥 이렇게 있다면 2호죠 이제 107조 3항의 2호 가목, 나목, 타목 이렇게 있습니다. 법조는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민법이 가장 기본법이라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월달 되시면 2차 과목 할 때 민법 모르면 좀 힘들었죠? 2차 선생님도 항상 그래요. 이거 민법 시간 하셨자고 넘어가요. 꼭 저한테 밀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1월달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1월달에는 지금 한 거 그대로 또 합니다. 그 시간을 좀 더 하기 때문에 양을 조금씩 늘리는 겁니다. 그럼 107조 자 1항 보세요. 1항 동그라미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의사표시 한자입니다. 표의자가 뭐예요? 의사표시 한자, 말 한자.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원칙 유효예요.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비진이 표시는 원칙 무효이다. 그럼 틀립니다. 원칙 효력 있다. 유효. 그러나가 나오죠.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 동그라미 칩니다. 무효란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원칙 효력이 있다. 유효. 원칙 유효.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다시 보세요. 알 수 있었다 그랬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다시 아까 그러나 보세요.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그다음 알 수 있었을 경우 나오죠. 그럼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네? 알았다 몰랐다? 이게 헷갈리니까 이걸 시험에 잘 내는 겁니다. 봐보세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번 시험 끝났잖아요. 이번 시험 봤어요. 시험 보고 나서 나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요. 이번 시험 합격할 수 있었는데 합격했다요 떨어졌다요? 떨어졌다요. 그러죠? 남자가 여자를 꼬셔요. 꼬시는데 이 여자 꼬실 수 있었는데 꼬셨다요 못 꼬셨다요? 못 꼬셨다요. 그럼 알 수 있었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요. 몰랐답니다. 다 못했다요. 왜 이건 잘하면서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근데 실수로 모른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알았거나가 있잖아요. 그럼 또 뒤에 알았거나 써요. 앞에는 알았거나 뒤에는 몰랐다 말이에요. 이게 어려우니까 열심히 잘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다음 2항을 보시면 전항의사표시 무효는 선이 제3자에게 대항이 주장 그런 말입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아까 상대적 무효. 절대적인 원칙인데 선이 제3자에게는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대요. 이걸 상대적 무효랍니다. 이걸 아무튼 이제 계속 앞으로 10번, 20번, 30번 보셔야 됩니다. 이 조문은. 그럼 이제 우리가 107조를 보셨으니까 한번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107조 비진이 표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즉 마음의 의도 없는 헛소리 했죠. 그 원칙 유효. 원칙 효력 있다. 원칙 유효예요. 원칙 유효. 단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럼 무효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 무효. 그리고 이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즉 몰랐던 제3자에게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것을 상대적 무효라 했습니다. 상대적 무효. 이게 이제 비진이 표시입니다. 그럼 이거 아까 우리가 알았거나 여기 알 수 있었다 이걸 헷갈렸으니까 다시 아까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건 해마다 정답으로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선의와 악의를 보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학교에 나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선의, 악이. 선의가 무슨 말이었죠? 어떤 걸 몰랐다, 모른 경우. 악의는 어떤 걸 알았다, 안 경우예요. 그럼 선의가 다시 무과실과 과실이 있습니다. 무과실과 과실. 과실이 실수예요. 실수. 교통사고 할 때 실수, 과실 나오죠? 주의무 위반. 주의무 위반. 그럼 과실은 주의무 위반이 없는 거죠. 즉 모르는데 잘못이 없단 말이에요. 몰랐는데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 즉 전혀 몰랐다 이 말입니다. 전혀 몰랐다, 꿈에도 몰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무과실. 모르는데 아무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과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모르는데 실수로 모르는 겁니다. 다시 몰랐는데 뭘로 몰랐다? 실수로 몰랐어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요.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다. 이게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알 수 있었다는 알았다요, 몰랐다요? 몰랐다요, 몰랐다. 이거 약자가 알았다가 아니에요. 이거 약자는 몰랐답니다. 이거 알았다 아니에요? 그럼 안 됩니다. 몰랐다. 몰랐지만 실수로 몰랐죠. 그럼 실수가 없었으면 알 수 있었답니다. 아까 학교 갈 수 있었다. 실수가 없었으면 학교 갈 수 있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과실 무과실은 선의만 전제로 나온 말이에요. 악의는 알았죠. 악의는 과실 무과실 없어 끝나 여기서. 과실 무과실은 어디서만 나온다? 선의. 모르는데 잘못이 있는가? 잘못이 없는가입니다. 아는 게 뭐 잘못입니까? 여기는 이대로 끝나요. 과실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입니다. 악의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그럼 자 선의 무과실 이 말하고 그럼 무과실 이 말이 서로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이 두 밑줄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아까 이것도 어디서 나온다? 악의에서는 절대 안 나와요. 이 선의를 생략해 쓴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이건 다 선의를 전제로밖에 안 나옵니다. 다 선의가 생략된 말이에요. 악의는 과실 무과실 없습니다. 그럼 선의 과실이나 과실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니까. 그럼 이걸 이제 107조로 대입해 보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107조 무효가 돼요. 비진이 표시 무효. 그럼 이제 이거 딱 하나 남았죠. 이때만 유효가 돼요. 유효. 그러면 무과실만 유효니까 무과실은 선의를 전제로 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이 된다. 그래서 비진이 표시가 완전 유효가 되려면 상대방은 선이면서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진이 아님을 상대방도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알 수 있었다가 과실이죠. 과실 반대가 뭐예요? 무과실. 이렇게 다 반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딱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두 개 정도 정답이 나요. 항상. 작년에는 2개 정답 나오는데 올해는 2개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이게 아무튼 우리 학교 갈 때까지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지금 알았다가 집에 가면 또 몰라요. 그다음 자고 나니까 갑자기 이해가 돼요. 또 하고 나면 또 헷갈리고 그러면 되게 이게 알았다 몰랐다 그래요. 아예 모르면 포기해 버린대. 알 듯 말 듯 그러면 되게. 그래서 알 듯만 헷갈리죠. 못 헷갈리면 에어리면 돼요. 에어리면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봐보세요. 비진 표시는 상할수 무효예요. 비진 표시는 상할수 무효.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상소무예요. 상소무효라고 외우면 돼요. 이런 항의법은 몇십 년 전부터 있었어요. 이건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다 그 배운 겁니다. 오랫동안 거의 구전 동화랍니까? 구전 동화처럼 내려온 거예요. 이게 항의법은. 그래서 비진의 상할수 무효, 상소무효라고 외우세요. 상할수 무효,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다시 알았다 반대가 뭐예요? 몰랐다 선이. 알 수 있었다 과실이죠. 반대가 무과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면 돼요. 상할수, 상소무.
이건 아무튼 몇십 년간 내려온 거라 이보다 더 좋은 암기법이 없어서 거의 아마 중개사고 모든 선생님 다 이거 다 합니다. 상하수 상소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도 대학 살 때 누구한테인가 배웠어요. 할 수 있겠죠? 그냥 일단 외우시면 돼요. 상하수 상소무. 아까 원시역 불능, 후발축 불능 뭐가 유효죠? 뭐가 유효해요? 어떻게 알아요? 에오스인가 한 겁니다. 에오면 절대 안 헷갈립니다. 아까 휴였잖아요. 휴. 그죠? 무슨 말인지 잘 아직 빨리빨리 아직 잘 이해가 안 돼도 휴라고 했잖아요. 휴. 여기도 상할수 반대가 뭐다? 상소무. 상할수 상소무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크게 헷갈리지 않아요. 아무튼 이건 그 보게 갈 산입니다. 그래서 상할수 상소무 하시면 돼요. 할 수 있겠죠? 상할수 상소무는? 그럼 이제부터 제가 두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두 가지 사례. 이게 어떤 게 비즈니스 표시인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가백에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가백에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있어요. 우리 사업에서 아주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지금 빚도 많고 아주 쫄딱 망해서 지금 자살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혼자 죽을까 같이 죽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가비옥이 안 됐잖아요. 이러다 내 친구를 잃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우리에게 공짜로 줄 생각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데 혹시 죽을까 봐 야 친구야 이거 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고 증여한다 말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일이 다 해줬습니다. 을 앞으로. 그럼 갑의 진위는 줄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표시는 준다 그랬죠. 이게 일치하지 않죠? 이게 비즈니스 표시입니다. 갑도 알죠 이것을? 사실 나도 증여할 생각 없지만 혹시 일단 우리 생명을 살려고 준다 했잖아요. 이게 비즈니스 표시예요. 그럼 원칙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원칙 유효입니다. 그럼 우리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원칙 유효예요.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합니다. 유효. 이런 일이 있을까요? 예,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에도 없이. 이제 우리 좀 정신이 회복되면 사실은 내가 줄 생각 없지만 일단 너를 잃기 싫어서 줬다면 다시 줄 수 있잖아요. 그러죠? 이해 안 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친구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없으시군요. 그러잖아요. 일단 생명을 살려고 정신 차리면 이제 다시 우리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럴까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어요. 근데 우리 돈이 너무 급해 막 채권자들이 찾아와요 막. 그래서 우리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병에게 팔아버렸어요. 병에 다시 팔고 X부동산을 병 앞으로 등기해 줬습니다. 그럼 병은 이런 납사실을 비즈니스 표시란 걸 병이 알까요 모를까요? 일반적으로 모르겠죠. 태어나서 을 처음 봤어요. 그랬겠죠. 그죠? 병이 일반적으로 이 사실을 모를 겁니다. 몰랐다는 선이에요. 근데 만일 하나 병이 혹시 이런 사실을 알 수도 있죠. 알았다가 뭐예요? 악이. 그렇죠? 보통 모를 겁니다. 근데 알았다 하더라도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병은 유효해요. 알았다 하더라도 유효. 왜냐하면 아까 우리 소유자였죠. 그럼 소유자로부터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아요. 그러면 뭐 앞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유효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완전한 권리를 넘겨받아요. 그래서 앞사실을 병이 뭐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유효면 거기서 끝나요. 이런 말은 무효일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무효일 때. 유효면 그냥 거기서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다시 갑이 X가 있는데 갑은 우리에게 증여할 의사 없어요. 근데 친구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이게 비즈니스 표시죠. 근데 을도 갑 마음을 이걸 안 돼요. 친한 친구라. 갑 자기도 힘들 텐데 혹시 내가 죽기라도 할까봐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주거나라고 을도 알았대요. 그러니까 상대방도 표의자 이게 진이 아니죠. 진이는 의사 없어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상대방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그러면 이때는 예외적 무효가 됩니다. 예외적 무효. 그래서 을 앞으로 등기 왔더라도 을은 소유권 취득 못해요. 상할수 무효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갑 마음을 알지만
너무 급해서 병한테 일단 팔고 봤어요. 팔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원래 앞등기 모여면 뒷등기 전부 모여있죠. 그게 절대적 모여요. 근데 107조 2항에서 비진입 표시로 무효일 때는 선의 3자에게 그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앞사실을 알았는가 몰랐는가 나눠봐야 돼요. 107조 2항 때문에. 보통 병은 앞사실 모르겠죠. 태어나서 우리 처음 봤어요. 앞사실 모를 겁니다. 그럼 모른다가 선이에요. 이 선이 제3자에게 무효주장 못하니까 얘는 유효가 돼요. 유효. 병이 유효로서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왜 그래요? 107조 2항 때문에. 근데 병도 참 특이하게 앞사실을 알았대요. 병도 알았다 해보세요. 그러면 법조문에 악의 3자에게 뭐 이런 규정 없죠. 원칙대로 그러면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다시 원래 무효는 절대적 무효 원칙이에요. 근데 107조 2항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항 의사표시 무효가 비진입 표시로서 무효일 때는 그 무효 가지고 선의 3자에게 무효라고 대항할 수 없으니까 병은 보호가 돼서 병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근데 악의 3자는 아무 말이 없거든요. 그러죠? 보호할 필요 없으니까 그때는 원칙대로 무효가 절대적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시험 아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럼 등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려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앞으로. 자, 앞등기 유효죠. 앞등기 유효죠. 그럼 수학으로 치면 100이에요. 100. 그럼 100을 넘겨받으면 무조건 그냥 100이에요. 뭘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다시 100을 넘겨받으면 100 다 받을 수 있죠. 무조건 100이에요. 앞등기 모이면 수학으로 0이에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0을 넘겨받으면 0이에요. 원칙 0. 받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107조 2항처럼 이 선의 3자 보호 규정 있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0이 100으로 될 수 있습니다. 등기는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무조건 맞춰요. 다시 앞등기 유효면 100이죠. 뒷사람 무조건 100이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 앞사람 무효면 원래 무효거든 0이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선의 3자 보호 규정이 있으면 0이 뭐로 바뀐다? 유효로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등기는 앞등기 100이면 뒷사람 뭐 알았던 몰랐던 무조건 100이에요. 앞사람 무효면 원칙 무효,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근데 여기처럼 107조 2항처럼 선의 3자 보호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0이 유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죠 좀. 그러니까 아까 원리를 말씀드리니까 좀 헷갈렸는데 이게 그죠? 헷갈리면 공식시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쉬워집니다. 이대로 하시면 절대 안 틀려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법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쉬울까 제가 다 이렇게 만들어 와요. 여러분들 거기에 처음에 좀 따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100은 100. 원래 0은 0인데 0이 100 이렇게 선일 때. 쉽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걸 제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까 다 연구해 오니까 처음에는 저를 좀 따라주면 돼요. 풀 수 있겠죠? 이제 그래서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 저공식 제대로 하시면 돼요. 알파고처럼. 이세들이 바둑해졌죠. 이세들이 바둑해졌어요. 그렇죠. 자기 생각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쭉 하면 알파고처럼 이게 그냥 쭉 하시면 처음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원래 하나 더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책을 보시면 오늘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107조까지. 자 129페이지 107조 보셨죠? 가로 1번 의 있나요? 의는 세 줄 척하고 읽어보시면 돼요. 세 줄 왼쪽에 척하시고 밑에 판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밑에 양괄호 2번 당사자 간 효과 있나요? 동그라미 1번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 것이 원칙이다. 그 말이 원칙 유효. 2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악이 알 수 있었을 경우 즉 악이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가 선이란 말이에요. 선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에는 그 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3번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나오죠. 비진입 표시 무효는 선이죠. 선이 제3자에게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상할 수 때문에 무효인 경우에도 제3자는
무효임을 몰랐던 것을 일단 인정되므로 당사자는 선의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선의 3자는 무효이더라도 보호됩니다. 0은 팩하시면 돼요. 넘겨보시면 핵심 다지기 나옵니까? 예, 칠판에는 그대로요. 자 보세요. 갑은 증여사 없이 자신 소유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 원칙 유효라고 그랬죠? 그 후 을로부터 그 토지를 병이 매수하여 등기한 경우 갑을병 범을강에 당했습니다. 1번 을 상대방 을이 선이 무과실 상선무죠. 을이 상대방이죠? 을이 상선무이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하고 병은 무조건 유예요. 이게 을이 유효하면 병은 뭐 알았던 몰라도 무조건 유효. 병은 선의악이 묻지 않고 언제나 소유권 취득한다. 2번 을이 악이거나 선이라도 과실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 상할수인 경우에는 을 무효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따라서 병은 선인 경우에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상할수 그럼 무효죠. 0이지만 병은 선일 때 무효 주장 못하니까 0이 100이 됩니다. 근데 악이 3자는 법규정 없죠. 그럼 원칙대로 0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례를 그렇게 말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갑자기 좀 어려졌는데 이 부분이 아무튼 제일 어려운 이 부분을 지나면 쉬워지거든요. 오늘 여기만 좀 정확히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외우세요. 일단 상할수, 상수 외우시면 크게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건 좀 문제 복습이 필요할 것 같죠? 좀 뭐 복습 많이 할 필요 없고 가볍게 하시면 됩니다. 좀 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